이번 영상에서는 등분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분산성이란 분산이 동일하다는 성질로 통계적 분석에서 서로 다른 집단들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즉,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들의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퍼진 정도가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분산성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검정 방법에서 등분산성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등분산 가정이 위배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분산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검정력 최적화 때문입니다. 검정력이란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이를 올바르게 기각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효과나 차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통계적 검정에서는 이 검정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등분산 가정이 왜 검정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할 때 검정력이 최대화됩니다. 하지만 분산이 크게 다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제2종 오류입니다. 참고로 제2종 오류는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검정 통계량이 분산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집단 간 분산이 다르면 검정 통계량이 왜곡되고 그 결과 오류가 증가하며 검정력도 약화됩니다. 결론적으로 등분산 가정은 검정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해야 통계 검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분산 가정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표준오차 추정의 정확성입니다. 표준오차는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즉, 표본 평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계 분석에서 정확한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것은 신뢰 구간 계산과 가설 검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합동분산이라고 불리는 풀드 베리언스입니다. 합동분산이란 2개 이상의 집단에서 얻은 분산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한 전체 분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각 집단의 크기와 분산을 고려해 가중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등분산 가정이 왜 필요할까요? 분산이 동일할 때 합동분산을 사용하여 더 정확한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정확한 표준오차는 신뢰구간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가설 검정의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간 분산이 같다고 가정해야 합동분산을 활용할 수 있고 그 결과 표준오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분산 가정은 표준오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표준오차가 정확해야 신뢰구간 계산과 가설 검정의 정확도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통계적 모형의 수학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 분석에서는 많은 검정들이 모수적 검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모수적 검정이란 데이터가 특정 확률 분포, 특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즉 등분산성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검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수적 검정은 수학적 모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적 검정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규 분포와 등분산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분산 가정이 위배된다면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학적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정의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등분산성은 모수적 검정이 수학적으로 타당하게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모수적 검정은 정규분포와 등분산성을 가정합니다.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계적 모형의 수학적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검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집단 간 비교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분석에서 여러 집단을 비교할 때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즉 등분산성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집단 간 분산이 크게 다르다면 큰 분산을 가진 집단이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의 크기가 다르면 이런 왜곡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본 크기가 작은 집단의 분산이 크다면 결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표본 크기가 큰 집단은 결과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학급의 시험 성적을 비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학급은 점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다른 학급은 점수의 편차가 매우 큰 경우입니다. 이때 큰 분산을 가진 학급이 통계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쳐 두 학급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해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분산 가정은 집단 간 비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집단의 분산이 동일해야만 한 집단이 결과를 과도하게 왜곡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비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분산 가정이 필요한 이유 중 마지막 주제인 제1종 오류율 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종 오류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종 오류란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도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오류, 즉 거짓 양성 결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바로 제1종 오류입니다. 만약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1종 오류의 실제 확률, 즉 실제 유의 수준의 값이 통계적 검정에서 설정하는 유의 수준, 예를 들면 0.05와 같은 명목 유의 수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정 결과가 왜곡되면서 거짓 양성 결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도 유의미한 결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물이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분산 가정은 제1종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목 유의 수준과 실제 유의 수준 사이의 차이로 인해 거짓 양성 결과, 즉 제1종 오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정 방법에 따른 등분산성 요구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분산성을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T-검정은 두 개의 독립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정 방법입니다. 이 검정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 즉 등분산성과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T-검정은 합동분산, 즉 풀드 베어리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등분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면 두 집단의 분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합동분산을 추정할 수 있고
이때 검정력이 최대로 발휘됩니다. 그런데 T검정은 표본의 크기가 다른 경우, 즉 사례 1과 사례 2의 사례수가 다를 때 등분산 가정 위반에 더 민감합니다. 이럴 경우 검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T검정은 등분산성이 충족될 때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며 검정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분산 분석은 여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기본 가정은 모든 집단의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 즉 등분산성과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입니다. 또한 각 집단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등분산성은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등분산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등분산성 검정으로는 레빈 테스트와 바틀렛 테스트가 있으며, 레빈 테스트는 정규성에 덜 민감하여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검정을 통해 등분산성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론 분산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론 분산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집단의 평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서로 다른 비료가 작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의 비료를 사용한 세 집단의 평균 성장률을 이런 분산 분석을 통해 비교하면 어떤 비료가 효과적인지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산 분석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단 간 표본 크기가 다른 경우 등분산성이 위배되면 검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 제1종 오류율, 즉 거짓 양성 결과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지므로 웰치 아나버와 같은 대안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분산 분석은 여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등분산성과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언밸런스드 디자인에서는 등분산성 위반에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레빈스 테스트나 바틀렛 테스트를 통해 등분산성을 확인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등분산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웰치 T 테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웰치 T 검정은 두 개의 독립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정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T 검정과는 다르게 웰치 T 검정은 등분산성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웰치 T 검정에서 필요한 가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등분산성 가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집단의 분산이 다르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웰치 T 검정은 각 집단의 분산을 독립적으로 추정한다는 조건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집단 간 분산이 다를 때도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웰치 T 검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웰치 T 검정에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본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검정력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두 개의 생산 라인의 제품 품질을 비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생산 라인은 품질의 변동이 적고 다른 생산 라인은 품질의 변동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분산이 다를 때 일반적인 T 검정을 사용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지만
웰치 T 검정을 사용하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웰치 T 검정은 등분산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검정 방법입니다. 분산이 다른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표본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검정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혼합효과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합효과 모형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특히 등분산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혼합효과 모형은 고정효과와 변량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서 고정효과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나 나이 같은 요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변량효과는 관찰된 데이터가 포함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간의 차이나 병원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합효과 모형은 이 두 가지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 모형이 특히 유용한 상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단 내 상관관계 구조를 모델링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성적 데이터 간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합효과 모형은 이러한 집단 내 상관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다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측정된 데이터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에서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혼합효과 모형은 모형 선택이 어렵고 해석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정효과와 변량효과를 어떻게 정의할지 신중히 설계해야 하고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통계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혼합효과 모형은 등분산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검정 방법으로 복잡한 데이터 구조와 불균형한 반복 측정을 처리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설계와 해석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모수 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모수 검정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의 분포나 분산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집단 간 분산이 서로 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검정 방법입니다. 비모수 검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윌콕슨 순위합 검정으로 이 검정은 두 독립된 집단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입니다. 이 검정은 3개 이상의 독립된 집단을 비교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검정들은 데이터 분포에 민감하지 않으며 척도가 다르거나 분산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럼 비모수 검정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정규 분포 과정에 덜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상치에도 강건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모수 검정은 일반적으로 모수적 검정에 비해서 검정력이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표본 크기가 작을 때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 비교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그룹은 5점 척도를 사용해 평가했고 다른 그룹은 10점 척도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그룹의 데이터는 분포와 분산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모수적 검정보다는 비모수 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물론 선택은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한 후 등분산성을 확인하고 모수적 검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 비모수 검정을 바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비모수 검정은 등분산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검정 방법으로 데이터의 분산이나 분포에 민감하지 않은 안정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또한 복잡한 데이터나 척도가 다른 상황에서도 유용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등분산성 가정이 위반되었을 때 대처 방법 중 하나인 데이터 변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그 변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로그 변환은 데이터의 분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변환은 큰 값들의 분산이 작은 값들보다 더 큰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특정 집단에서 지나치게 큰 분산을 보이거나 양의 외도를 가진 데이터라면 로그 변환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변환은 데이터의 값의 크기를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값의 차이를 축소하고 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면서 데이터를 안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 간 분산이 균일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집단의 매출값이 수백만 단위로 매우 크고 다른 집단은 몇천 단위로 작다고 하면, 이 경우 로그 변환을 통해 데이터의 분산 차이를 줄이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 변환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그 변환은 양의 값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데이터에 음수값이 있거나 0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에 데이터를 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로그 변환은 큰 값들의 분산이 더 클 때 효과적이며, 특히 양의 외도를 가진 데이터를 안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등분산성 가정이 위반되었을 때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을 확인한 후 로그 변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 변환은 개수 데이터나 작은 정수값으로 구성된 데이터에 적합한 변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집단의 데이터가 작은 숫자로 이루어진 경우 제곱근 변환을 통해 분산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 변환은 로그 변환과 비슷하게 데이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로그 변환보다 덜 극단적인 변환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데이터의 외도가 크지 않거나 큰 값과 작은 값의 분산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제곱근 변환은 데이터 값에 제곱근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고 집단 간의 분산을 안정화합니다. 이를 통해 등분산성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일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루의 사고 건수가 0에서 10건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면 로그 변환보다는 제곱근 변환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작은 정수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산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곱근 변환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값이 음수인 경우 제곱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음수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제곱근 변환은 작은 정수값이나 개수 데이터에 적합하며 로그 변환이 지나치게 극단적일 때 유용한 대안입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분산 문제를 확인한 후 제곱근 변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박스콕스 변환은 데이터의 최적화된 변환 방법을 제공하여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를 다양한 지수로 변환한 뒤 어떤 지수가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주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찾은 최적의 변환은 데이터의 분포와 분산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박스콕스 변환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람다는 변환 지수를 의미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값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렇다면 박스콕스 변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박스콕스 변환은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외도를 줄이고 집단 간 분산 차이를 줄여줍니다. 또한 변환지수 람다를 자동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을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콕스 변환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 값이 모두 양수여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수나 0이 포함된 데이터는 박스콕스 변환을 수행하기 전에 값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박스콕스 변환은 데이터의 최적화된 변환 방법을 찾아주고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분산 과정이 위반되었을 때 데이터를 안정화하는 데 박스콕스 변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분산 과정이 위반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통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모수적 방법 중에서 웰지 t-테스트와 브라운 포사이스 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웰지 t-테스트입니다. 이 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t-검정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웰지 t-테스트는 각 집단의 분산을 독립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등분산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산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두 그룹의 시험 점수를 비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그룹의 점수는 분산이 크고 다른 그룹의 점수는 분산이 작다면 일반적인 t-검정을 사용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웰지 t-테스트는 이러한 분산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브라운 포사이스 테스트입니다. 이 검정은 분산 분석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분산성 가정이 위반될 경우에도 더 강건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이상의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각 그룹의 분산이 크게 다르다면 일반적인 아노바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라운 포사이스 테스트를 사용하면 분산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웰지 t-테스트는 두 집단 간 비교에 적합하며 분산이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브라운 포사이스 테스트는 3개 이상의 그룹 간 비교를 수행할 때 등분산성 가정이 위반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변환하는 대신 이러한 대안적 모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분산성 가정이 위반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통계 방법으로 비모수적 통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모수적 방법은 분산뿐 아니라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에 제약을 덜 받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방법은 만 휘트니 U 테스트 또는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입니다. 이 검정은
두 독립 집단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비모수적 방법입니다. 만휘트니 U 테스트는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거나 분산이 다를 때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만휘트니 U 테스트와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는 동일한 검정을 지칭하는 두 가지 이름입니다. 이 검정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프랭크 윌콕슨이 1945년에 처음 이 방법을 개발하며 랭크섬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1947년에 헨리 만과 도널드 위트니가 이 검정을 발전시키면서 U 테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는 순위의 합, 즉 랭크섬을 강조한 이름이고, 만휘트니 U 테스트는 검정 통계량인 U를 강조한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입니다. 이 검정은 3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이론 분산 분석의 비모수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는 각 집단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만휘트니 U 테스트는 두 집단을 비교할 때,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는 3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비모수적 검정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은 데이터의 분포와 분산 과정 없이도 분석이 가능하며 등분산성 과정이 위반되었을 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